조국 얘기 좀 합시다. 예. 이 사람이 뭐 지금은 애국이냐 매국이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또 좌파들이 애국 들고 나온 것도 보다 처음 봐요. 이러면 이게 가짜뉴스돼요. 애국이냐 매국이냐 네. 이렇게 처음에 썼다가 네. 18번을 고쳐가지고 네. 결국에 애국이냐 이적이냐로 바꿨어요. 애국이냐 이적이냐. 처음에는 이게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렇게 썼어요. 초안은. 라임은 애국이냐 매국이냐가 맞는데. 근데 그게 18번이나 수정했대요. 18번. 아니 이게 민정이 수석이 아무리 하면서 이 문구 하나가 18번 수정했는데 진짜 할 일이 없는 모양이에요. 정확한 워딩은요. 그 대한상의 박용만 있죠. 박용만 회장이 야 문통 중심으로 단합하자 이렇게 주장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박용만 회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딱 저기 워딩이에요.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 문통이 최고 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 진보가 아니고 바로 애국이냐 이적. 저걸 이렇게 하냐. 이게 정확한 워딩인데 예. 아까 애국 이적도 문제지만 예.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이 발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전쟁을 도발한 게 문통 아닙니까? 그렇지. 65년의 협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전부 이게 다 깨고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다 사고를 저질러 놓고 외교전쟁 시작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죠. 어떻게 무관하게 발발했습니까? 마치 일본이 전쟁 일으킨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정이요. 네. 이렇게 오지랖 넓은 민정이 처음 보고요. 정말 이게 저는 조국이가 예. 한마디로 이게 국정농단하고 있다. 자기가 이게 부통령입니까? 자기가 이게 왕수석입니까? 하다못해 이게 비서실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데 끼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사고 치고 있는데 가장 최근 18일 사고가 바로 이게 이 사고죠. 그래. 자, 그런데 그 조국이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네.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대한상의 회장이니까 아마 이게 두산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두산 회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박용만은 두산그룹의 회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두산이 그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두산중공업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이 하나 절반은 원전 건설, 절반은 그 바닷물의 담수화. 예. 이 두 개의 축으로 움직여 왔는데 탈원전 때문에 반쪽이 지금 가동 정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다 지금 창원공단에서 문을 닫고 그래서 공단 가동률이 지금 50%대밖에 안 된다. 일정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두산그룹의 회장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거다. 이 말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기억납니까? 전액이 기억이 안 나고요. 아니, 그런 거라도 하고서 그러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하면 이게 기업이 저럴 수 있겠구나 한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러면 이건 기업인도 아니지. 그렇죠. 뭐 기업인들이 영혼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예. 기업 또 이게 더 불이익 받으면 예. 지금 이게 탈원전은 뭐 어차피 이게 피해를 보는 거지만 예. 앞으로 이게 수소 경제나 또는 이제 그 풍력 있잖아요. 네. 두산중공업이 다른 분야도 하기 때문에 네.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정말 이게 저도 뭐 기업인이니까 아마 이게 더 피해를 좌파들에게 워낙 악랄하게 보복하잖아요. 그럼 이게 두산 베어스 응원해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이게 롯데 편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 탈원전 때문에 자기 기업이 죽어가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뭘 자꾸 대통령 중심으로 뭘 하자고 그래. 나 참 하여튼 알았어요. 자, 조국 얘기 다시 예. 합시다. 이 사람이 어제 장규표 선생 왔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이 한 사람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순실이 한 10명쯤 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예. 조국이 더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 조국이 10명 중에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고요. 정말 날마다 저에게 날짜별로 13일부터 예. 제목만 말하면 예. 13일 날에는 그 동학농민 드라마 보고요. 죽창가 있죠. 죽창가 김남주 시인 죽창가를 이게 올려가지고 일본하고 이게 죽창 들고 싸우자. 동학이라는 게 척의 양이 아닙니까? 척의 양이. 따라서 이제 이걸 올려가지고 일본하고 또 이게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14일 날은 중요한 산자부 보도자료. 산자부 있잖아요. 그걸 이게 보도자료를 이게 WTO 일반 이사에 부의한다는 네. 이걸 이게 미리 산자부에서 발표도 하기 전에 네. 자기 페이스북에 먼저 올려버린 거예요. 글쎄요 말이야.
이거는 이게 보통 공무원이 올렸으면 또 이게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온갖 사생활 다 뒤질 텐데 도저히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누가 이게 조국 핸드폰 빨리 뺏어야 돼. 그 산자부 장관이 항의 한마디도 못한 것 같아요. 항의가 아니고 대신 사과를 했죠. 이게 대신 국민한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이가 아니 송윤모 장관이 뭘 잘못했길래? 뭐 조국한테 먼저 공유한 게 뭐 대신 사과를 했고요. 아니 무슨 이런. 그다음에 또 15일 날은요. 예. 15일 날에 이게 정두원 의원 있죠. 예. 고 정두원 의원. 제가 이제 그때 형사사건 구속됐을 때 변호인이고 제가 이제 가정 이혼 소송도 제가 변호인이거든요. 아, 정두원 의원. 아주 제가 제일 친인데요. 네. 근데 이분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정두원 의원을 추모하는 게 아니고 예. 한국의 보수를 까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가 정두원 정도 돼야 되는데 희망이 있다. 야비하다 정말. 그러니까 정도는 게 본인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하면 내가 성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 할퀴고 부협하는 식의 비방, 이거는 이게 못 받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비판하는 거는 무조건 이게 중상모략 비방이라는 거예요. 정두원의 비판만 자기에게 받아들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마지막 또 이게 16일에는요. 예. 또 이게 언론을 공개했어요. 언론. 바로 이게 일본판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있죠. 중앙일보. 그 제목을 이게 또 뭐 매국적 제목을 붙였다고 언론을 이게 공격하고요. 날마다 한 건씩의 사고를 치고 있어요. 이게 됩니까? 민정이? 정말 이게 국정농단 중에 뭐 저는 최순실보다 100배, 1000배 더하는 게 농단을 하고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죽창가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김남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청와대 수석이 그거를 링크했다고 하는 게 이 죽창가의 맨 마지막 그 가사가 내가 죽창이 되어서 적의 심장에 꽂히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남주에게 적은 뭐였냐면요. 대한민국 정부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다 봤고요. 예. 김남주하고 이게 조국의 공통점이요. 예. 한 번도 이게 전향 선언이 없어요. 조국이 되게 남한 최대의 지하조직 산호맹 네.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4개월 구속됐다가 네. 울산대 교수할 때 풀려났는데 한 번도 내가 산호맹을 은퇴한다 이런 게 전향 선언이 없어요. 네. 김남주도 끝까지 이게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면서 전향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요. 이런 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창가 문제는 정말 이건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야. 예. 자, 오늘 다뤄야 될 게 많네. 저는 김제동이 이제 하차하게 된 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제동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지난 2년여 동안 맞아면 좌파가 정말 우길승천의 기세로 쫙 이제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점령군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헤게모니를 이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파가 하는 일은 다 맞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거야. 그리고 자유파가 하는 거는 다 막 찌질하고 그냥 낡고 옹색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식되도록 막 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한두 마디만 하면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해도 개념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뭐, 이거 소고기 먹으면 어떡하나요? 뭐 이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뜨는 거야. 예, 광우병 때 보면.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보면, 최순실이 같은 사람 싫어요. 이 한마디로 이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좌파가 갖고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가 하는 건 다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야. 예? 뭐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툭 하면 갑자기 이 사람, 예? 그냥 갑자기 뭐 굉장히 이 고매한 이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 철퇴가 내려졌다. 그렇죠. 제가 이게 옛날에 그 MBC 김재철 사장 있죠. 예. 그분에게 제가 재판을 맡았거든요. 영장. 네. 근데 그때 김미화 있죠. 김미화를 이게 출연을 중단시켰다고. 네. 그래서 이게 블랙리스트다. 이래가 이게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판사한테 뭐라 했냐면, 그럼 이게 김미화는 천년만년 계속 출연시키게 되느냐. 이렇게 제가 항변해서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저도 이게 김제동 있죠. 네. 이거는 이게 화이트리스트라 봐요. 블랙리스트하고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좌파 연예인들에게 우대해주는 이게 화이트리스트도 직권남용. 저는 이제 범죄로 보고요. 실제 김제동이가 이게 연봉이 7억이 KBS만 받는 게 7억이에요. 근데 KBS 올해 적자가 1000억이에요. 근데 이 7억
시청률도 이게 3%대 얼마 안 나와요. 저는 이게 당연히 9월달부터 하차하는 게 맞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박사님 말씀처럼 네. 옛날에 그 이탈리아의 그 그람시입니까? 네. 헤게모니 이론. 네. 헤게모니. 바로 이제 그 좌파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하나하나게 무너지고 있는 그렇죠. 징조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김재동의 하차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이른바 그 개념 연예인으로 괜히 주가 올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실체가 어떤지를 밝혀야 돼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김어준, 예. 또는 이게 주진우, 예. 이런 사람들, 예. 이게 대표적인 화이트리스트예요. 예.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고액을 받는 이런 사람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황당한 사기 사건, 윤지호. 네. 이거 갑자기 무슨 대단한 무슨 저 진보적인 뭐처럼, 예? 그래서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막. 그 결국은 사람들 사기쳐 갖고서 저 후원금 빼다 갖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좌파가 얘기하는 그 이 개념 연예인들의 실상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아주 낱낱이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들이 정의롭다고 그동안 이 그 대중들을 현혹해 왔잖아요. 예. 과연 이들이 얼마나 부정의한 그 행동들을 하고 부정의한 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되니까 이제 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좌파의 문화 헤게모니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자유우파가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공격할 것도 없어. 자기들이 워낙 욕심사납게 하는 바람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윤지호 부분은요. 예.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예. 고소고발 주고받은 게 12개 돼요. 따라서 이 박사님이 사기치가 도망갔다 하면 예. 여기 박사님한테 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 현재 그 후원금을 예. 사기당했다고 예.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 소송 중에 있고 예. 상당히 그 개연성은 높다. 요 정도로 왜냐면 단정적으로 이게 사기치가 도망갔다면 또 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예, 좋을 거고요. 예. 그 안민서이가 사과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민서이가 아무 일 없이 사과할 사람입니까? 안민석 이거 다 사람. 이런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이게 윤지호보다 저는 100배 나쁘다 봐요. 예. 윤지호야 이게 정말 철딱선이 없는 예. 뭐 보수 진보도 몰라요. 그 아무 개념 없는 오로지 돈 벌기 위한 이런 게 윤지호고요. 안민석이는 명색이 국회의원 몇 선입니까? 지금 4선 아닙니까? 근데 윤지호한테 놀아나가지고 예. 또 이게 뭐 몇 명 또 좌파 국회의원들 모아서 예. 후원에 만들었다가 지금 이게 또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이게 나쁘다 봐야죠. 오케이. 우리 저 서정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제가 받아들여서 예, 조금 전 그 윤지호에 대한 발언은 제가 취소하고 예, 이렇게 제가 정정할게요. 사기로 후원금 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소송 중에 있는 맞습니다. 윤지호 씨 사건 경우에도 그렇다.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한 설명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좌파의 문화 헤게모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이 문화 헤게모니를 자기들이 그 장악하기 위해서 공들인 세월이 수십 년이에요.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처음처럼 소주 처음처럼 이런 있잖아요. 예. 신윤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 장기수, 20년 넘게 감옥 생활한 장기수인데 끝내 전향하지 않고 전향서 자기가 전향서 쓰고 나와놓고서도 그 전향서 나오기 위해서 가짜로 썼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둘러싼 많은 신화적인 에피소드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예? 감옥으로부터의 사생, 예, 뭐 멋진 수필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봐라 글씨는 역시 신용복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내가 존경하는 철학 사상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좌파 헤게모니, 좌파의 문화 헤게모니가 신영복의 예를 들면 한 30년 감옥살이 하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욕심 사나운 몇 사람의 좌파, 그 좌파인지 아닌지도 좀 모를 하여튼 거기에 편승한 그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좌파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이가요.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신영복이다. 본인이 이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 신영복은 이게 끝까지 좌파로 전향 안 했는데, 근데 그 책 중에 감옥으로부터 사색도 있지만, 더불어 숲 이런 거 있잖아요. 더불어. 하여튼 더불어라는 거
제일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이 김일성이가 옛날에 세기와 더불어인가? 뭐 더불어 말 썼잖아요.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그 다음에 신영복,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 뭐 민주당인지 뭐 더불어 무슨 당인지 이게 더불어라는 게 좌파들이 주로 쓰는 이런 이제 용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그 김어준 등이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진짜 이 사람들 감옥 갈 각오로 뭐 낙곰수도 하고 뭐도 했잖아요. 그때 그 나름 처절하게 했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지 않게 이 바깥에서 이 소금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면 참 좌파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권력 찾아 돈 찾아 떠났다. 예. 그래서 다들 문화 권력이 됐다. 그러니까 이 좌파는 이제 조만간 무너지게 된다. 제 자신은 그렇게 한 1년쯤 전에 제가 예측했습니다. 아, 이게 성견지명이고요. 예. 저는 이 좌파 언론은 중에 또 정봉주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팟캐스트 언론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방송에서 얼마나 활약했습니까? 근데 본인이 교도소 가기 전에 MB 비판회가 어떤 게 그 팬을 갖다가 여의도에 호텔로 불러서 강제로 키스하려다가 근데 이게 끝까지 거짓말로 부인하고 뭐 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다가 카드 사용해요. 이게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은퇴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좌파들의 저는 이게 위선이고요. 은퇴했는데 다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이 좌파들끼리는 그런 정도의 잘못은 혁명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그 해프닝이다. 이렇게 서로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영민이가 뭐라 그랬더라? 추상춘풍. 추상춘풍. 이 완전 거꾸로야. 그렇습니다. 자기들한테는 춘풍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좌파들의 위선이나 민낯이요. 자기들한테 이게 한없이 관대한 이게 바로 봄바람처럼 춘풍이고 상대 진영 있죠. 상대 진영의 가을서리처럼 바로 이게 추상같이 조금만 잘못만 있으면 물어뜯는 이게 저는 좌파들의 민낯 바로 이게 그 위선이라 봐요. 그렇죠. 민노총한테는 춘풍이고 저 우리 공화당 텐트 그거 막으려고 하는 이 나이든 그 당원들한테는 추상이야.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사고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좌파다 보니 KBS도 한번 KBS 얘기하죠. 예. 야, 이거 로고. 정말 이게 심각하고요. 저는 이제 KBS요. 예. 옛날에 제가 세월호 방송할 때 양승동 있잖아요. 예. 사장이 세월호기 당일날 있죠. 2014년 4월 16일. 그때 일식집에서 1차로 횟집에서 아니 세월호기 침몰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침몰했는데 하루 종일 저녁을 이렇게 자격을 해요. 횟집에서 횟집에서 회식하고 이후에 노래방을 가가지고 16만 결제한 이걸 이렇게 넣었는데 끝까지 그 잡아떼다가 법인카드 게 넣어가지고 16만 원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창피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긴 아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그걸 숨기려고 했던 모양. 인정하면서 또 이게 뭐냐면 그렇지만 이게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가기는 갔고. 자기가 계산했으니. 근데 노래방에서 16만 원 내려면 도저히 몇 시간을 놀아야 16만 원입니까? 근데 술도 안 마시고 노래도 안 불렀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이냐면 이게 KBS인데 그래서 이게 양승동이가 사장되면서 KBS는요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요 바로 이게 놓은 게 로고예요. 어떤 로고냐면 처음에는 이게 불매운동을 소개하는 게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사요, 안 가요, 안 팔아요. 이게 안자가 좀 이형이죠. 거기에다 이형을 갖다가 일장기로 만들면서 그 다음 화면이 안 뽑아요. 그 안에다가 일장기 하는데 그 속에 자유한국당의 햇불 로고 있죠. 로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 봐요. 조선일보 로고 있죠. 이걸 이렇게 집어연. 근데 본인들은 뭐 과실 실수 어쩌고 하는데요. 이게 실수가 아닌 게 앵커 화면 뒤에 배경도 놓고 그 다음에 기자 리포터에도 놓고 두 번이나 놓고 도저히 몇 번 검색하는데 그 눈에 탁 띄어요. 이게 어떻게 과실이 됩니까? 저는 이게 명백하게 어떤 게 KBS가 자유한국당을 공개하기 위한 이렇게 의도된 행위고 그래서 이게 선거법하고 방송법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 뽑아요 하고 안 봐요. 그 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공격한 이거는
시중에 SNS에 돌아다니는 그것을 캡처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KBS가 제작한 겁니까? 캡처는 한 거죠. 캡처한 그럼 거죠. 제작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SNS에 좌파들끼리 야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 막 돌리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걸 KBS가 캡처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우선. 당연히 이게 철저하게 저는 조사해야 되고요. 예. 이 부분은 이게 KBS 노조들 있죠. 네. 우리 성창경 위원장 공영노조도 발표했지만 네. 그 완전히 그 민주노총 산하에 그 노조에서도 이게 죄송하다. 이런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데 제가 이게 과거의 예를 봤더니 네. 얼마 전에 왜 연합뉴스에서요. 문재인 있잖아. 문재인 몸에 인공기를 했죠. 인공기. 예. 그때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전부 이게 보직이 힘들었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MBN 있죠. 예. MBN이 그 김정숙이 소개할 때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다. 이게 오타가 나버린 거예요. 오타. 제가 출연했을 때 오타. 이거 가지고 이게 보도본부장 정직시켰어요. 그건 단순 오타.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도 책임자에게 정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KBS 이게 어디까지 징계해야 됩니까? 이게 되면 사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게 있잖아요. 네. 그 오타는 오히려 뭐 이게 그 생방송 중에는 현장에서 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현장에서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타라고 발견이 되면 바로 잡아주니까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자료 화면은 달라요. 자료 화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오늘 그 마침 우연히 제가 오프닝 하면서 저 경북 성주 리포터가 보내주신 사진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썼잖아요. 이거요. 그 사진 쓰는데도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냐면 이 사진에 그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 6명이 나오잖아요. 그 초등학생인데 이걸 그냥 내보내도 됩니까? 그러니까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리포터한테 그걸 다 확인해요. 이제 리포터가 이거는 3,000명이나 모인 그 동네 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초등학생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걸 다 사진도 다들 찍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리포터가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언론도 아닌 저희는 언론도 아니에요. 예, 그냥 정보 서비스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유튜버도 자료 화면 하나를 쓸 때 사진 한 장 쓸 때 다 그렇게 저희들 딴에는 점검하고 하거든요. KBS가 뉴스 시간에 자료 화면을 쓴다는 것은요. 수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다 체크하고 이거 써도 되겠냐 법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 정치적으로 혹시 문제 있냐 없냐 다 검토해서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앵커 배경 화면도 쓰고 또 이게 기자 리포트도 쓰고 그래서 이게 저는 고의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 한국당이요. 이걸 어쩌다 실수는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절대 이게 허지부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KBS가요. 정치 권력의 영혼을 팔아. KBS가 이게 저는 선거에 청와대하고요. 어떻게 정권에 나팔수록 내년 총선에 어떻게 전진기지처럼 KBS가 이게 전략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가 보기에 민사, 형사, 소송도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그 수신료, KBS 수신료 있죠? 이게 납부 거부. 지금 KBS가 상당히 그 비상계획을 짤 정도로 심각해요. 올해 사업 손실이 1,000억이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게 은행 차입으로 갑니다. 제가 광고 수입을 보니까 2017년에 3,666억에서 작년에 올해 2,600억으로 거의 1,000억 이상 줄었어요. 1,000억이? 제가 이 코 박고 방송 와서 사회사를 했거든요. 저기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 KBS는 광고료도 급감하고 여기 수신료로 저는 이게 거부를 해서 반드시 이게 정권의 나팔수로 홍위병으로 전락한 KBS는 해체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저기 고성고 TV에 광고가 많이 오는 바람이 줄었나? 그건 모르지만 이런 게 방송 저도 이게 KBS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데 이 KBS 양성동 있죠. 아주 이게 더 나쁜 게요. 이거 말고도 이게 또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시사기획 창이라고요. 시사기획 프로그램이에요. 창이 그 태양광 사업 있죠. 태양광 사업 복마전 하면서 청와대에 좀 신기를 건드리는가 봐. 그래서 이게 재방송을 하잖아. 근데 재방송을 못하도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있죠. 윤도한. 이분이 이게 압력을 행사한
이런 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그러게 옛날에 이정현이가 네. 세월호 때 이게 바로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압력이 아니고 호소였어요. 애원. 네. 그래서 국회에서 네. 계속 양승동복이 출석해 하는데 끝까지 출석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까지도 너무 국회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비판이 있을 정도로 양승동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민주당의 이 위원장이 왜 출석을 안 하느냐 그리고 한마디 쓴소리를 한 거네. 그렇습니다. 예. 출석해서 태양광 사업 복맞은 태양광 하면 이게 얼마나 좌파들이 이권 이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최근에 말이에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를테면 금태섭이가 저 윤석열한테 그렇죠. 거짓말한 거 맞잖아. 예, 맞죠. 예? 그다음에 이철이가 또 저 박상기한테 법무장관한테 그 윤석열 사단 그 사람들 좀 중용 안 되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박상기가 뭐 그럴 일은 없고요. 아니 좀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KBS와 관련해서도 왜 국회를 안 나와? 이게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이 패닉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선거 질 것 같거든. 예. 그런데 하는 짓마다 다들 표 떨어지는 일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발언만 하는 사람도 있죠. 예. 전부 총선에 공천 다 탈락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철저하게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이너서클 있죠. 내부적으로 이게 더 탄압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386 주사파 있죠. 예. 이들 중심으로 이게 뭉치면서 전부 이게 다 비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내년 총선에 가면 더 주사파 정권으로 순혈주의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말이야. 예, 이 소장학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단 주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 변호사가 워낙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다 덥네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